그거 이건 시장 무너지는 거다. 네, 그 얘기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게 뭔지 네. 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막 올리니까 금리 때문에 죽겠으니까 네. 사람들은 제발 페드가 금리를 언제 멈출 거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나 고용 지표 볼 거야. 네. 뭐 경기를 부러뜨릴 게 아니라 니들이 너무 과열해서 그래. 브레이크 밟을 거야라고 네. 했어. 오늘의 화두도 고용이고요 네. 지금. 네. 고용 지표가 딱 인플레가 멈추고 고용 지표 멈추니까 그럼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네. 합니다. 그 동결하는 구간에는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폭락 나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금 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안 본 사람들이에요. 역대급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네. 여태까지 리세션은 100%다 끌어올려놓고 다 초크를 조여놓은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톡 푸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저게 금리를 내려?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다 썰려 나갑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짜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강령현 이사와 함께합니다. 저희 목돈연구소의 패밀리 원년 멤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름 네이밍 너무 좋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네. 역시 대한민국 일타 강사. 네. 여러분 우리 강령현 이사 기억하십니까? 저희 주린이 쇼에 나왔을 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살수 살수대첩. 살수대첩. 그래서 그때 뭐였었죠? 그 인버스를 뭐하라 이름이 있었는데 인버스를 하나 박아놓고 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 전략이 뭐였죠? 그거? 그게 청야 작전 뭐 이런 거였죠. 네, 예. 살수대첩에서 예. 썼던 그 있는데 예, 그 작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거대로만 했다면은 초대박이 터졌었습니다. 네. 네, 그때 강영희 이사께서 이야기했던 게 인버스를 계속 반은 쌓아두고 그렇죠. 반 가지고 상승을 베팅했다가 네. 상승 나오면 인버스 물 타고 상승 나오면 인버스 물 타고 그 전략이었었죠. 네. 예. 자 그런 살수대첩의 전략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네. 이제 강령현 이사 대한민국의 빅스타 거장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9689번님 강령현 이사님 작년 처음으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의 주린이가 되었을 때 강령현 이사님을 주식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뵙고 반갑네요. 자주 뵙고 싶어요. 예.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디카프리오 강령현 이사 디카프리오고요. 예. 까꾸로 까꾸리. 까꾸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인버스 까꾸로 잡아라. 저희 그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 그 청취자들 구독자라고 합니까? 그 양반들 별명이 까꾸리들이에요. 까꾸리들. 우리 까꾸리들 그래서 안녕하세요 까꾸리들 막 이래요. 네, 그래 까꾸리들. 저희 때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까꾸로. 네, 까꾸로 해야 잡아야 된다. 까꾸로 잡아야 된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밤도 세계은행에서 네. 최악이다. 올해 아무도 우리는 지금 그 정도는 안 믿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확실한지 또 얼마나 깊고 오래 갈지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예, 뭐 그냥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는 관련이 없고요. 네. 하우스 뷰는 아닙니다. 네. 개인 투자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99%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 네. 그냥 아예 기대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이후로 8번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팬데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페드 발입니다. 페드 연준이 금리 땡길 때 리세션에 전부 다 진입을 했고요. 그 리세션은 공식화돼 있습니다. 구구단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잖아요. 조금 지저분한 말로 방구가 막 나오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다든가 ISM 제조업 지표가 부러진다든가 소비 익스펙테이션이 부러지고 리테일 세일이 거꾸로지고 그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리세션의 마지막 증거인 이제 침체 가장 완벽한 신호인 실업이 올라가면 이제 리세션이 어느 정도 막 진행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용 깨지는 게 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디오 이 청취하시는 분들 뭐 그러면서 바쁜 일과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게 맨 마지막에 질문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미국 고용 지표만 보시면 돼요. 그냥 너무 이거 공식화돼서 여태까지 다 나왔는데 네네네. 자꾸 뭐 복잡한 거 갖다 뭐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다음에 넘펀 페이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네. 고용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실업률하고 약간 좀 다이버전스가 있긴 한데 페드가 원하는 건 야 필요 없는 회사 니들 문 닫아 네. 셔터 내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 니들이 괜히 뭐 수익도 안 나고 있으면서 뭐 유튜브 뭐 좀 차려놓고 뭐 돈도 못 버는데 니들 사람만 해서 월급 뭐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니들 자꾸 그런 짓 하지 말고 걔들 딴 데 가서 일하게 걔들 내일 레이오프해. 네. 이게 지금 페드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대급 이번에 리세션이 오면 걔들은 기록을 세울 겁니다. 첫 번째는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 네. 그 사람들하고 증권맨들 여의도 월스트리트 네. 야들의 다이버전스가 가장 커요. 의견이 가장 달라요. 네. 주식 비중 안 줄여 지금 네. 3% 줄었어. 보통에는 15%에서 20% 줄어버리거든요. 네. 주식 다 손길이 쳐야 그 다음에 주식 다시 판이 깔리는데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0이어도 마이너스 40%여도 좀 그렇죠. 버티고 있어요. 예, 버티고 있는 붙잡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나는 아직 버틸만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페드는 니들이 기부업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제학자들 보면 페드가 저렇게 하면 경제 망가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이버전스가 크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전미경제협회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은 네. 최악이 온다. 네. 안경 쓰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거 시급한데 이거 폴볼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역대 리세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리세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얘기하는 리세션.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한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앞으로 리세션 올 거야라고 하면서 미리 경고해 준 거 볼륨이 가장 많은 그 트래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리세션으로 예, 예. 받아들일 리세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유명할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리세션을 다 아는데 증시가 빠지겠냐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명 중 10명 중 10명은 알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 경기 침체다. 조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다 알죠. 다 알죠. 예.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 빠지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아,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요거.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네. 뜨죠. 그럼 내일 그걸 다 알죠. 다 네. 사람들이. 네. 그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 안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다. 주식 비중 줄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물려 있는 거 여기만 물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물렸어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리고 리세션의 특성상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면 제가 뭐 어떻게 예를 들까 하다가 오늘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애기랑 집사람이 집에서 네. 거실에서 막 훌라후프를 막 돌려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는데 몸이 먼저 돌고 훌라후프가 뒤에 따라서 돌거든요. 이렇게 예. 이걸 이제 보령 전문 용어로 논다 그러거든요. 네. 논다 이거 논다. 그러니까 1대1로 정확하게 끌려 들어가서 도는 게 아니고 먼저 뭔가 돌고 그 뒤에 따라서 도는 거거든요. 네. 이걸 논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령 지금- 사람들은 다 아나요? 뭐 네, 보령 논다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은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네. 자동차가 바퀴가 이렇게 가다 운전하는데 야 이거 길이 미끄러운가 차가 논다. 그런 거 논다. 논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스팔트에 탁 붙어갖고 이게 착 가는 게 아니고 네. 애가 슬렁슬렁 이제 왼쪽 오른쪽 놀아요. 네, 논다. 운전을 네. 이렇게 틀고 했는데 커브길을 틀었는데 자동차가 반드시 가려고 해. 네. 이런 걸 논다라고. 논다.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네.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리세션이 와도 주식시장 안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한 네. 거로 돌아가서 딱 얘기하게 되면
리세션이 안 올 수는 없다. 99% 온다. 네.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 새로 써야 되니까 그거 나는 안 믿는다. 두 번째, 만약에 리세션이 오는데 시장이 안 반영할 확률이 있느냐? 그건 제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오면 100% 주식시장이 반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요. 예. 주식시장이 멀쩡하니까 리세션 없다라고 하거든요. 약하다 혹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도치가 된 거죠. 네. 이게 네. 도치될 때는 부정에 부정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 대한민국 국어 교육의 문제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6인데 6은 꼭 2 곱하기 3은 아니에요. 네. 이게 뒤집어 버리면 치환하면 이게 인과관계가 부러지거든요. 네. 리세션이 오면 100% 주식시장 깨져요. 그런데 주식시장 안 깨지는 거 보니까 리세션 없네. 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세션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오게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주식 비중을 풀로 갖고 있고 레버리지 일으켜 갖고 막 자산을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이제 네 글자 사자성어로 임사체험을 하게 될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딱 와닿는 말이 기브업이라는 말이 제가 와닿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인데도 지금 기브업을 안 하고 물을 탄다거나 버팁니다. 부동산으로 와서도 뭐 20억, 23억짜리가 15억이 됐지만 지금 기브업을 안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기브업을 팍 하고 마지막 와장창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기브업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만큼은 안 힘든데 그럼 우리를 기브업 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막판 우리를 밀어넣는 거. 실물경제 부러져서 실적 부러지는 게 가장 클 거예요. 네. 실적 추정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S&P가 예. 6.3% 빠졌어요. 예. 예, 그리고 가이던스는 지금 뭐 많이 내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이렇게 여기 4분기 보다가 많이 가이던스를 낮춰놨는데 그보다 조금 잘 나오면 또 시장 반등할 거예요. 그럼 또 따라 들어가서 그동안 물렸으니 명언을 끌어다가 또 때려 박는다는 거죠. 그럼 레버리지가 커진 상태에서 이제 거꾸러지는 거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듯이 차트가 탁 부러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포기하는 거죠. 예. 빚만 없으면 예.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갖고 가면 됩니다. 네. 기껏 해봐야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4분기 연속 지속이 되거든요. 리세션 통과하는 기간이 4분기예요. 네. 중요한 건 이 리세션은 금융 시스템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실물 경제에 관련된 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오는 시점하고 주식이 바닥 찍는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리세션을 피하고 나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언제 온다 얼마나 지속된다 그건 모른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우리를 무너뜨리냐. 예, 그렇게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이 부러지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하이힐드 채권은 조금 괜찮은데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우리 주린이 쇼에서도 했었는데 회사채 중에서 BBB 등급이 많아요. 네. 그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그게 3.5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미국 회사채 시장의 40%, 45%가 BBB 등급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1.7조 달러 이상은 여기서 경기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정크 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크 시장으로 확 채권이 막 몰려들면서 정크 본드 레이트가 확 튀겠죠. 네. 그러면서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나죠. 예, 못 갚으니까. 네, 그러면서 네. 실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업이 올라가면 부동산하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저점하고 네. 실업률이 최저점하고 딱 찍어서 맞춰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난다. 그럼 부동산도 내려가죠. 예. 부동산 내려가면 소비가 또 침체됩니다. 비셔스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예.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빠그러지면 기업 실적 또 나빠집니다. 그거를 이제 4분기 정도 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4개 분기 정도를. 그럼 그때 항복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 그게 한 9,800억 달러였거든요. 미국에. 예, 그때 예. 우리 목돈 연구소 할 때 9,800억 달러. 맞아요. 예. 지금 6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저점 상태로 보면
여기서 20% 정도 더 빠지면 완전 저점입니다. 레브리지가. 그러면 항복 선언이 나오고 이제 투매가 나오죠.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남들이 다 이렇게 돈이 없다라고 할 때 현금 들고 있다가 그놈을 잘 주식을 사 모으시고 장기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네. 진짜 아직은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이 인천공항에 이렇게 가보면은 예. 미어 터지거든요. 지금. 네, 홈쇼핑에서는 계속 여행, 예. 맛집, 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꽃등식 가게 줄 서야 됩니다. 이게 평일이 뭐 그런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부업을 안 하고 있지만 고용이 망가질 때가 온다. 그렇죠. 예. 그 신호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실직이네요. 쉽게 그렇죠. 말하는 예. 그때는 공포를 느낀다. 예. 실업률 튈 때 예. 그때 실업률 튀어가지고 누구 옆에 사람들 막 잘리고 구조조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떨어지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예. 노동부 미국 노동부에서 매번 발표해줘요. 주식 투자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실업률 막 튀고 바닥 찍으면 거기 가서 주식 때려 박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막상 돈이 없을 거예요.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도 안 해주지. 집값도 빠져서 대출도 안 되지. 임금 동결해 갖고 회사에서 돈도 안 주지. 네. 그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여행 가고 크레딧 카드 했던 거 그거 갚아야 되는데 리볼빙 이자 올라가고 이자 막 늘어나서 소비 여력 줄어들지. 그다음에 대출로 담보 잡았던 거 그거 이자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 그래서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리세션입니다. 네. 그럼 이게 역설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용 지표 나쁘게 나와라 비나이다 그래. 하고 엊그제 임금 상승률 떨어졌다니까 급등했지만 그렇죠. 지금 강영현 이사께서는 정말로 고용이 붕괴가 되면 그때는 배드 이트 배드가 된다. 그렇죠. 예. 거기가 거기가 돼서 한번 확 썰어내고 나면 네. 새로운 판이 깔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주도주로 잡혀 있는 주식들이 네. 그때 돼서 주식 주도주가 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네. 네. 그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과잉 투자를 없애버리는 건데 지금 과잉 투자가 팡만, TM 여기에 된 거잖아요. 팡만, 네. 테슬라, TM 이런 데 된 건데 걔들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다시 밑으로 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 투자하고 미래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 종목을 볼 수 있는 선구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네. 현금 들고 조금 리세션을 버텨보신 다음에 그 다음 차수에 오는 투자 기회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고용 나빠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고용 나쁠 때마다 증시가 네. 오르니까 네. 긴축 연준이 긴축 안 해준다라고 네. 했는데 막상 이게 진짜 나쁘면 네, 그거. 이건 시장 무너지는 거다. 네, 그 그게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게 뭔지 네. 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막 올리니까 금리 때문에 죽겠으니까 네. 사람들은 제발 페드가 금리를 언제 멈출 거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나 고용 지표 볼 거야. 네. 뭐 경기를 부러뜨릴 게 아니라 니들이 너무 과열해서 그래. 브레이크 밟을 거야라고 네. 했어. 오늘의 화두도 고용이고요 네. 지금. 네. 고용 지표가 딱 인플레가 멈추고 고용 지표 멈추니까 그럼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동결하는 구간에는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폭락 나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금 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안 본 사람들이에요. 역대급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네. 여태까지 리세션은 100%다 끌어올려놓고 다 초크를 조여놓은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턱 푸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저게 금리를 내려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다 썰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들은 막 빠지죠. 네. 그러면서 주식들은 그 어디쯤에서 추락하다가 손절매를 다 받아놓고 다시 싹을 틔우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고용 지표도 그렇게 될까요? 나쁘게 나와라 하다가 나쁘면 좋아 하다가 진짜 나쁘면 시장 무너지는. 그렇죠. 예. 그걸 보고서 페드는 일단 필립스 곡선과 고용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제롬 파월이.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12월 달 FOMC 끝나고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야 실업률은 너무 레깅하는 것 같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너무 많이 한다.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갖고 놀러 다닌다. 그래서 실업률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 고용, 넌펌 페이롤 요걸 보겠다. 네. 이게 지금 20만 건 나오는데 역사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5만 건 이하로 떨어지면 페드가 확 바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멀었지. 네. 예, 고용 너무 많이 되고 아직도 니들 정신 못 차렸다. 페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장에 올리든 말든 페드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물 경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플레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드가 여태까지 인플레를 못 잡은 적 없어요. 예. 페드는 그리고 70년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풀어주면 다시 번성한다는 인플레가 다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끝까지 쥐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페드는 인플레를 쥐고 나서 돈을 다시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다시 돈줄을 놔줬을 때 다시 잡초가 날 상황인지 안 날 상황인지를 본단 말이죠. 네. 다른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비용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수요 견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돈 달러 풀어주니까 유가 다시 오르고 임금 다시 오르고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르고 주식 쳐 오르고 그러면 또 인플레거든. 네.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 초크를 조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효도르의 초크가 목에 딱 감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들은 고용이 망가지는지가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키고 네. 그거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그때 바닥이 잡- 나오고 그때 예. 기부업이 나온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강령희 이사의 그 큰 틀에서의 그 메커니즘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의 뭐 레토릭, 예. 뭐 패턴, 예. 언제 기부업하는 거 이거의 전형적인 그 네. 요소 중에 하나가 예. 강달러잖아요. 강달러. 킹달러. 그렇죠. 예, 이게 점점 킹달러. 우리 작년 10월처럼 그때 아이고 나도 이제 포기하고 달러야 이러면서 기부업하고 주식 팔고 부동산 파는데 아. 지금 뭐 온데간데 또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1240원으로 와버리고 100이 103입니다. 그렇죠. 인덱스. 예. 요건 왜 이러죠? 자, 달러 관련된 거는 일단 한은 총재께서 잘했다. 이분이 잘했어요. 이분이 정말 아 우리 예. 이창용 총재. 아, 예. 예. 제가 리스펙합니다. 아 리스펙. 정말 네, 그 왜요? 제갈 이창용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다. 잘하셨어요. 아 제갈창룡이다. 예. 예. 연말 연시에 굉장히 불안했는데 한은에서 잘 정책을 한 것 같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안심을 줬어요. 달러 더 사재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달러를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아마 스와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달러 국민연금이랑도 하고 네, 노력 그렇게 많이 했죠. 했을 겁니다. 예, 예. 잘하신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유럽은 사실 생산 국가가 독일하고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네. 유럽은 다 그 여행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여행이 풀리니까 유럽 그 유로 달러하고 그게 회복이 됐죠. 네. 그러니까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는 미국하고 유로하고의 균형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높아지니까 경기가 살아나니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는 게 상대 맞고, 가치니까. 상대 가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340원에서 한 번 더 내려온 건 엔화입니다. 네. 엔화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하다가 돈 막 풀다가 안 되겠어 다시 빨아들여라고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네. 거기 안정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30% 정도 28% 정도 고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돈을 뿌리기 시작할 때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80불까지 가는 역사적인 어떤 통계 달러 인덱스 80. 예, 그렇게 됐으니까 아직은 리세션이 끝나서 완벽하게 그게 나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보다는 한 번 더 고점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그게 거꾸러지면서 미국 달러가 바깥으로 그러면 펀드 플로우가 미국 팔고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기를 맞춰서 한국 주식도 담고 신흥국 주식도 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가 기부업이고 또. 그때 기분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리세션 다 거치고 갈 것 어디 하나 부러져야 미국이 가서 달러 주면서 네. 너 힘들지 둥투들을 주고 그럼 니네 고속도로 좀 내놓고 저 항만도 좀 내놓고 내가 인프라 펀드 보낼 테니까 월스트리트 보낼 테니까 거기 채권 좀 찍어라 그렇게 해서 주고 그 돈 배당으로 송금해서 미국 사람들은 놀고 먹는 세상 네. 이게 달러 패권주의의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여기서는 킹달러. 끝나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투자는 계속되는 거고요. 네. 예. 하긴 머니는 해야죠. 잠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섹터와 테마.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물을 타더라도 응. 적립식을 하더라도 여기선 하고 싶다. 응. 현금 보유하라. 오늘 강경희 이사의 조언은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라지만 네. 하겠다는 분들에게 이 섹터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제가 채권 국채, 미국 국채 ETF 같은 거 하시라고 많이 했어요. 네. 4.4%부터 들어갔고 네. 지금 3.6%인데 3.5, 3.6. 네,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다. 첫 번째. 미국채 네. ETF. 네. 국채를 사시는 겁니다. 금리를 사시면 안 네. 됩니다. 금리가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네. 네. 금리가 떨어질 거로 리세션이 오면 떨어질 걸 보기 네. 때문에 그럼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게 괜찮을 미국채. 것 같고요. 네. 미국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리세션이 오게 되면 정부 정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가 일단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인프라 공사를 하겠죠.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비었어요. 중전기 부분이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거 내는 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인도도 하고 유럽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주식은 여기서 30-40% 리세션 온다고 해도 30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30-40% 빠지면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도 많이 빠지면 해볼 만해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부분도 뭐 셀이 될지 아니면 그 밑에 부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돌리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신사업 부분으로 간다면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면서 뭔가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수소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로스죠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처럼 그런 주식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에너지 구조 전환. 수소산업. 에너지네요. 큰 네. 틀에선. 네. 범 에너지. 에너지 구조 전환이죠. 네, 네, 네. 지금 보면 다 에너지 문제예요. 뭐 네. 또 풍력, 태양광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원자력 들썩들썩 하는 것도 그렇고 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싸져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다가 뭔가 팍 태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골머리 앓다가 앞으로 20년 뭐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성장주를 거기서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장주라고 해도 뭐 네카오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요게 아니라 지금 강령현 이사께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에너지 구조 조전에 네. 대한 성장주네요. 네, 만약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뭐 그런 애들이 가려고 하면 네, 반도체도 넣어주려죠. 네, 반도체도 하려고. 네.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네, 뭐 네. 상반기 중에 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 중국이 만약에 기업을 하고 네. 우리 열을게 미국한테 네. 세상에 오픈 마인드 할게라고 하면 그럼 또 플랫폼 질러야 됩니다. 인구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다 막아놓고 있으니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막히니까 중국이 만약에 들어오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 다시 플랫폼 지르면 플랫폼 된다. 중국이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컨틴전시한 문제가 생겨야죠. 독재를 포기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건 그거는 배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늙어가고 있잖아요. 네.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도 나이 들어가고 중국도 나이 들어가고 일본, 한국 다 나이 들어가는데 요거 고령화. 네, 네, 나이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전부 돈을 갖고 있으니 네. 이걸 읽어드릴게요. 강인규님 최근 목돈 연구에서 가장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강하나님 사투리 반가워서 보는 라디오 켜슈 뉘집 자식인지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령현 이사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